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제조에 대한 개념 및 제조원가 명세서 및 공시사항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식회사 마이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층이 공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이 구내식당, 휴게실,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3층이 사무실이 있어요. 자, 이 회사가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죠. 공장을 통해서. 그러면 어때요? 제품이 팔린 게 뭐죠? 매출이라는 그 용어를 쓰죠. 우리가 제품이 팔렸다. 그럼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안 팔렸다. 그러면 재고로 남아 있는 거죠. 재고 자산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 뭐 1기, 2기 이런 식으로 되죠. 30기. 자, 올해가 30기다. 회계 연도가 보통 그리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해요. 물론 회계 연도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1월 1일 편하게 31일이라고 하면 자, 31기는 뭐냐면 이 기잖아요, 기. 그래서 그 연말 12월 31일 날 재고를 보니까 기말이라고 해요. 기말. 기말. 말이죠, 말. 그래서 그 1년의 말 가장 끝. 예, 그래서 그 재고자산이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원가잖아요. 그럼 매출도 이건 매출은 판매가잖아요. 판매가. 그럼 매출에 대한 원가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매출 원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자, 매출 원가는 뭐예요? 이 제품 생산한 원가가 이제 판매된 게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매출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매출 원가 구할 때는 이 판매 금액 처음에 제품 생산한 그 제조 원가가 있을까요? 제조 원가에서 안 팔린 것을 역으로 빼면 이거 원가니까 이것도 원가고 이거 원가고 이것도 원가 아니에요. 그쵸? 원가니까 제품 생산 원가에서 안 팔린 걸 빼면 뭐예요?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쵸? 이거는 판매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뺄 수가 없으니까 동일한 원가끼리 빼는 거예요. 제품 생산 원가에서 기말 재고 원가를 빼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다음에는 몇 기가 돼요? 30기니까 이건 31기가 되죠. 그쵸? 31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은 뭘로 돼요? 기초 재고자산으로 돼요. 기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1기의 연초, 기초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제품을 생산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총 제품, 이것도 제품이에요. 제품. 재고라는 표현을 전년도에 넘어온 제품이에요. 제품에다 이 제품. 그럼 제품이 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또 팔린 것은 매출. 그렇죠? 안 팔린 것은 재고자산.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31기에 뭐예요? 기말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말. 이건 31기의 기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어때요? 이거 원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처럼. 여기는 뭐예요? 원가를 어떻게 구해요?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기초 재고 재고산에다가 제품 생산한 게 이게 총 뭐예요? 총 생산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품, 이것도 제품이고 이것도 제품이에요. 전기에 넘어온 제품. 이건 단기에 생산한 제품. 그렇죠? 이 총 제품이에요. 총 제품 합계액. 그렇죠? 다 원가잖아요. 총 제품 원가예요. 이게 총 제품 원가. 총 제품 원가에서 뭐예요? 안 팔린 거, 안 팔린 기말 재고자산 원가를 빼면 팔린 원가가 되는 게 팔린 거. 이건 안 팔린 거. 그러니까 총 만든 이건 생산한 거죠. 총 생산 원가에서 안 팔린 원가를 빼면 뭐예요? 이것은 팔린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출 원가는 팔린 거에 대한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계해서 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장 제조 원가는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공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공장 제조 원가는 그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그 표를 만들어요. 그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이건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뭐뭐 있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정보 이용자가 보통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물론 경영자도 되지만 보통 투자자나 그다음 채권자 이런 부분이라고요. 투자자나 채권자. 그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그다음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보통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경영자나 그 어떤 그 생산 관리 부서에 어떤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보통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조원가 명세서는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제조와 관련된 매출 원가, 이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예요? 총 원가에서 뭐예요? 팔린 거가 뭐라고 했죠? 제조 원가에서 팔린 거. 이게 팔린 거라고 했죠? 팔린 원가. 팔린 거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자, 그럼 제조 원가 중에서 안 팔린 게 뭐예요? 안 팔린 게. 안 팔린 게 재고자산이에요. 이 재고자산 어디에 나와요? 재무상태표에 나와요. 재무상태표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딱 한 줄, 재고자산 재무상태표 매출원가 딱 한 줄로 표시돼요. 한 줄씩으로 표시돼요. 손익계산서에 한 줄, 재무상태표에 한 줄. 공장에서 막 땀 흘리고 막 만든 그 모든 활동이 손익계산서에 한 줄, 재무상태표에 한 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조원가는 뭐냐면 근로자들의 이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인 뭐냐면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근로자의 피와 땀, 눈물과 기쁨이 녹아진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게 뭐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퇴직금, 퇴직 1호금 주면서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비용들도 다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조원가는 생산직 직원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회사 경비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생산직 직원들 관련된 부분은 또 제조원가로 가는 거예요. 사무직 직원들 관련된 것은 판관비로 나눠주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과급, 기쁨 이것도 제조원가로 가고 그 다음에 땀들, 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이것도 다 제조원가로 가는 거예요. 네,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은 포함돼요. 우리 한 줄로 보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안에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쁨이 녹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이거 좀 이렇게 좀 무겁게 투자를 해야지 너무 가볍게 투자를 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들 제조 원가 관련 회계는 또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어떤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가격 결정 논리예요. 왜냐하면 제조 원가는 뭐예요? 제조 원가를 만들면 우리가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정해요? 매출을 마진을 붙여서 정해버리잖아요. 제조 원가에다가 이 마진을 붙여서 제품 가격을 정해요. 제품 가격을 어때요? 가격 결정력이 없는 회사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중에 이거 정해도 이게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그러면 어때요? 이 제조 원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팔리면 의류 같은 경우 안 팔리면 말 그대로 떨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떨이 판매 원가 이하로 뭐 1,000원에 팝니다.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제조원가 관련 회계는 독점력을 가진 어떤 기업의 가격 결정 논리예요. 그래서 이 독점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언어로 이렇게 말하면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 해자라고도 하죠. 해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제조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제품 가격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이런 부분들이 마진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보통 원재료 파는 사람도 우리 회사는 원재료지만 이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이게 제품이란 말이에요. 제품. 그렇죠? 우리 회사는 원재료지만 이 회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가격은 뭐예요? 또 이 회사도 생산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또 원재료를 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도 독점력이 있으면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 마진을 붙여서 그럼 이 마진을 붙여서 팔고 여기도 또 마진을 붙여서 팔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하나의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조원가는 어떤 독과점 기업의 가격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신문에 보통 보면 독과점으로 인해서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막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은 뭐냐면 우리가 원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게 제조원가 명세서가 어떤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조원가 관련된 그런 회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배부의 문제가 발생해요. 최대한 이 회사들은 배부를 많이 해서 제조 원가를 높이려고 해요. 마진을 거기다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부를 많이 해요. 자, 어떤 배부를 하냐? 우리가 이제 그 1층에 공장이 있고 2층에 구내식당, 휴게실, 화장실이 있고 3층이 사무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장과 관련된 비용이 제조 원가죠. 사무실은 뭐예요? 판관비가 되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이 관련된 비용은 나눠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서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공장 관련된 부분은 제조원가, 사무실 관련된 부분은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 공통은 뭐예요? 안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배부예요. 배부. 서로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래서 최대한 제조원가를 높여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분양 원가 이제 그 공개하라고 막 하잖아요. 분양 원가. 건설회사들은 안 한다. 아파트가 올려가는데 분양 원가 한번 공개해봐라.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보자.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최대한 배부를 많이 해요. 분양 원가를 결정할 때 보통 원가를 막 최대한 배부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제품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회사들은 말 그대로 수요가 없어버리면 가격이 다운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어때요? 이런 회사들은 경제적 회사 공급자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공급자가 늘어나도 어때요?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쵸? 공급자가 늘어난다. 계속.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자가 늘어난다.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점력을 가진 어떤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원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접근해야 되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독과점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제조 원가 시스템이 합리적이나 그렇지 않냐 이런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점력이 있는 회사. 왜냐하면 제조 원가에다 마진을 붙여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어때요?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이 마진을 뭐 제조 원가도 올려가지고 이 마진을 그냥 붙여가지고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가격 전가력이 있는 회사들 경쟁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런 회사들 왜냐면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독점력이 있는 회사, 경제적 해자 이런 부분들 이런 회사들 우리가 납품회사면 경쟁력이 있어서 뭐 상대방이 뭐 수요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방 산업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가격 후려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후려치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경쟁력의 회사다. 이제 그런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자,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 이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제조원가를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BEP나 손익분기점이나 뭐 공원이익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원해요. 방향성.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대략적인 숫자라도 우리가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유용한 정보예요.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정확한 어떤 숫자라도 뭐 BEP를 구했다, 정확하게 구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방향성을 파악할 수 없다면 그 유용한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 자, 이익이 적자예요, 지금 적자. 근데 더 적자폭이 컸는데 적자폭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좋은 방향성이에요. 자, 흑자예요, 흑자. 흑자인데 아주
흑자가 많이 났다가 이익이 많이 나서 줄어들었어요. 아주 나쁜 방향성이죠. 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요. 좋은 방향성이.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숫자보다는 방향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숫자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는데, 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는 뭐예요? 기초 원재료에서 어때요? 단기 원재료를 더하면 뭐예요? 총 재료비잖아요. 기초 원재료는 뭐냐면 전기에 기말로 남아있는 원재료 재고액이에요. 원재료 재고액. 이게 이제 단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 원재료잖아요. 원재료 총액. 그쵸? 그래서 안 팔린, 안 만드는 거, 제품을 안 만들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재료비만큼 썼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빼주는 거예요. 노무비, 급여와 퇴직급여. 자, 뭐라고 했어요? 공장에 쓰는 직원들 급여, 퇴직급여는 뭐 제조로 가고, 사무실에 쓰는 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다고 했죠.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이건 제조원가 명세서의 급여, 퇴직급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죠. 자, 그럼 전기세 어때요? 공장의 전기세는 제조원가, 사무실의 전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 똑같아요, 다. 이 감가상각비 어때요? 공장 감가상각비, 사무실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는 뭐예요?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줘서 제조원가 일부, 판매비와 관리비 일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임차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 아까 뭐 정수기 렌탈을 한다. 공장에다 놓는다 정수기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조원가로. 그리고 만약 이 임차료가 뭐예요? 사무실에 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쉽죠? 자, 그러면 단기 중 이게 제조원가인데 제조원가는 뭐냐면 재료비에서 노무비, 경비를 합친 게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초는 뭐라고 해서 전기에 넘어온 거라고 해서 전기의 기말 제공품이 기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쵸? 제공품은 뭐예요? 만들다 만 거. 제품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만들기 전. 제품이 되기 전 만들다 만 거예요. 이 만들다 만 거. 단기 중 제조 원가에다가 전기에 넘어온 거 또 지금 포함해서 만들었겠잖아요. 그리고 단기에 이것은 뭐냐면 기말에 만들다 만 거 재고예요. 이걸 빼주면 그렇죠? 이거에서 더하고 그다음에 이거 빼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타겟정 대책은 뭐냐면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개념을 우리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라는 동영상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보기 전에 아마 그 동영상을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재고자산은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뭐라고 했죠? 판매 목적으로 뭐예요? 그 만약 제조회사 하면 만든 제품, 그쵸?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그냥 도소매면 만든 뭐 사온 상품. 제조회사는 판매 목적으로 만든 제품이고, 그 다음에 도소매면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상품. 그 다음에 뭐 판매 목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원재료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공품도 재고자산이에요. 제공품도 만들다 만 것도 재고자산이고, 여기 원재료도 재고자산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런데 판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판매 목적. 근데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판매 목적이 뭐가 되냐면 회사가 이제 자기 회사가 직접 쓰는 거예요. 비품으로 쓸 수도 있어. 그럼 유형자산이 되잖아요. 그럼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를 할 수도 그럼 기부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 접대를 해요. 다른 회사에 접대를 한다. 그럼 접대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용으로 쓴다. 그럼 연구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고 선전을 한다고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빼주는 거죠. 그다음에 타계정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비품으로 쓰고 있는 걸 갖다가 팔아버린다. 처음에 이제 재고자산 우리가 만드는 것을 비품으로 쓰다가 다시 팔아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다시 오는 거예요. 타계정에서 대체. 이것은 플러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게 재고자산이 되죠. 이 하나가 안 팔린 거잖아요. 이것은 안 팔린 거. 재고자산은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것은 재고자산이 돼요. 안 팔린 거. 자, 재고자산의 세부적 내역은 뭐냐면 이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소매다 그럼 상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 이거 기말 원재료 남았죠. 이 원재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있죠. 이 제공품도 있어요. 그리고 미착품 뭐라고 수입 원재료인데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FOB 뭐라고 했어요? 도착지 조건. 저번에 동영상 할 때 배웠죠? 도착지 조건으로 배에서 지금 실어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다. 이게 미착품이라고 했죠. 자, 손익계산은 어떻게 돼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 한 줄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기초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뭐예요? 총 제품이잖아요. 제품 총이에요.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하면은 총 제품액이에요. 거기서 안 팔린 거를 빼버려요. 안 팔린 거를 빼면 뭐예요? 팔린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팔린 거에 대한 원가예요. 이거는 기말 제품 뭐예요? 안 팔린 원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말 제품이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고자산의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재고자산은 뭐예요? 우리가 재고자산은 어때요? 재고자산은 비용화가 돼 있잖아요. 비용. 다 비용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비용 원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원재료는 재고자산이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원재료니까. 이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상관없는데 급여는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간 비용. 다 비용인데 자, 이 비용이 팔린 것은 비용으로 그대로 갔어요.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비용을 빼면 매출총이 이렇게 되는데 비용으로 가는데 팔린 것은 비용인데 안 팔린 것은 갑자기 비용이 자산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자산하게 됐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리스크라는 거예요. 리스크. 왜? 비용을 자산화 시켰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산화 시켰잖아요. 우리가 뭐 뉴스에서 무형자산 뭐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잖아요. 연구개발비 비용인데 자산으로 시켰기 때문에 막 리스크 있다고 회계 처리를 막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산의 요건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막 있다. 그런데 이게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비용이잖아요. 비용인데 자산화 시킨 거 안 팔렸다고 자산화 시켜버린 거예요. 팔린 것은 비용 처리했는데 왜냐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이런 자산화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이 증가할 때 이 증가가 매출에 비해서 과다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체크하냐면 재고자산 명세, 우리가 주석사항 있죠? 주석사항. 연결 재무제표에 이 주석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석사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품, 상품 얼마, 원재료 얼마, 제공품 얼마, 미착품 얼마. 그러면 이 제품이나 상품이 많이 증가했으면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원재료나 제공품, 미착품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렇게 리스크이기는 한데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원재료도 보면 제품처럼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품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제품이나 상품이 많이 증가한 것만큼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원재료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이 유행이 지나서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이 원재료가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이거 리스크잖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유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재고자산 명세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세부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떤 일일이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아주 위험한 건 없어요. 획일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더 리스크 있는 회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낙관적인 회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일이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보면 숫자로 판단하는 게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숫자에 대한 이면에 있는 부분을 자꾸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공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석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이따 공시사항을 한번 볼게요. 공시사항을 보고 자,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이건 납기 문제로 안전재고가 많은 걸 선호한다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야, 물건 이만큼 내놔. 이만큼 내가 주문할게. 근데 이제 영업부서가 이제 그 이쪽에다가 창고 쪽에다 전화를 해본다고요. 생산 쪽에다가 물건이 얼마큼 있어? 이만큼밖에 없는데 납기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똥 애가 타요. 그쵸? 그러니까 안전재고가 많은 걸 선호한다고 영업부서는. 자, 생산부서는 어때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로 하는 단위 생산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선호한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영업부서와 생산부서의 공통의 이유로 재고는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따라서 회사에서든 관리부서에서 재고를 관리하지 않으면 악성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따라서 재고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공시사항을 볼게요. 공시사항을 보면 자, 이게 재고가 지금 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162억이 증가했어요. 162억이. 자, 재고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분식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익 증가를 위해서 재고를 늘린 거. 이거 이해가 안, 왜 그러냐면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동영상 이런 동영상을 보셔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출원가는 뭐예요? 기초재고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기말 재고를 뺀 거라고 했잖아요. 기초재고가 100원, 단기 제품 제조가 1000원, 기말 재고가 어 100원이라고 해요. 100원. 100원이라고 하면 자, 매출원가는 뭐예요? 1000원이 되죠? 100원 플러스 1000, 110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근데 이게 200원으로 증가했다고 쳐요. 기말 재고가 200원으로 증가하면 900원으로 매출원가가 줄어들잖아요. 자, 이익은 어떻게 돼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는 거잖아요. 매출이 2천이라. 근데 매출원가가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이잖아, 이익이. 근데 900원으로 줄어들면 1100원이 되죠. 근데 재고가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요. 그래서 어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재고를 늘려가지고 이익을 증가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재고사항의 주석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면 제품이 보니까 47억이 증가했어요. 자, 매출이 얼마가 증가했냐면 69억이 증가했어요. 69억. 69억이 증가했는데 재고가 162억이 증가했어요. 엄청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이게 제품이 47억이 증가했어요. 69억에 비해서 좀 많기는 많아요. 증가한 게. 이건 리스크지만 169억이 증가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소진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169억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제품하고 상품. 자, 원재료가 41억이 증가했고 미착품이 103억이 증가했어요. 비착품은 아까 수입한다는 거잖아요. 그 원재료를 수입. 예, 배에 실려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착품하고 원재료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리스크는 있지만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여기서 뭘 보라고 했죠? 자,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라고 했죠. 왜냐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그게 공시가 안 돼요.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이게 뭐냐면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예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보면 이게 매출이잖아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쵸? 이 매출 원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조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조 원가 중에서 뭐예요? 매출 원가는 팔린 거. 그 다음에 안 팔린 것은 뭐라고 했죠? 재고로 남아있다고 했죠.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이게 안 팔린 거예요. 이건 매출 원가 팔린 거.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돼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이 돼요. 자, 이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친 게. 그러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 내역이 있잖아요. 이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합계를 내요. 이 항목별로 무슨 뭐 급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계를 내 가지고 뭐 국무유생비까지 내서 이걸 빼주는 거죠. 여기다 빼주면 뭐가 돼요? 저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여기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뭐가 남아요? 매출원가가 남잖아요. 매출원가가. 그쵸? 매출원가가 남죠? 그렇잖아요. 매출원가가 남아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 빼주면.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내용. 그러면 우리가 매출원가는 뭐라고 했어요?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아까 상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원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건 제조에다가 상품 매출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제조원가 명세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제조원가 명세서를 대충 구하고 상품 매출원가도 대충 빼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상품 변동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대략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비율대로 제품하고 상품 비율대로 해서 좀 빼주고 해서 좀 제품 제조 원가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정비하고 변동비도 구하고 한번 구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한번 뭐 BEP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해보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나누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산성 이 회사의 생산성이 얼마나 좋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산성이 커지냐 나빠지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오늘은 오늘 공부는 어떻게 보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